이번 시간에는 섹션 11.3 폴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폴러 코디네이트, 즉 극좌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트는 좌표고요. 폴러를 이제 극이라고 얘기를 해서 폴러 코디네이트 극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 폴러 코디네이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오리진을 그 원점을 먼저 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폴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극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오리진 또는 극을 먼저 잡습니다. 여기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를 O로 잡고 오리진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레이, 이 O로부터 이니셜 레이를 이제 우리가 또 고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니셜 레이는 보통 번역을 하면 한 시초선, 뭐 기준선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초선 또는 기준선. 즉 우리가 라디에 트리고노메트릭, 즉 삼각함수 정의할 때 우리가 세타 각을 잡잖아요. 그때 시초선하고 이제 폴을 잡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 즉 뭐 여기 x축 양의 방향이라고 보고 원점이라고 잡고 이 라인을 이제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이 P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의 P 포인트가 있으면 이 P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 페어로 쓸 겁니다. 폴로 코디네이트 페어로 쓸 건데요. 할당을 할 건데 R, 세타로 할당을 할 겁니다. 근데 R은 뭐냐면 이 폴에서, 즉 O에서 이르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각각의 점 P는 이제 위치되어지는데 그 점을 이제 폴로 코디네이트 페어로 R, 세타로 우리가 할당을 할 거고요. R은 뭐냐면 폴에서 이제 P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디렉티드 디스턴스를 얘기를 하고요. 세타는 뭐냐면 디렉티드 앵글을 얘기합니다. 다이렉티드 앵글을 얘기하는데 어떠냐면 이니셜 어레이, 즉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이제 OP 라인까지 이제 회전하는 이 앵글을 세타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점을 R, 세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폴러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선은 이 오리진, 폴을 원점 또는 폴, 극을 잡고요.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한 직선을 이니셜 어레이, 즉 시초선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의의 점 P가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X축, Y축이 있으면은 X, Y,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는데, 페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폴로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원점, 즉 폴 또는 오리진으로부터 이르는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표현해서 R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이러한 R은 엄청 많겠죠. 원 형태로. 같은 거리에 이르는 점은. 그 중에서 앵글은 이 이니셜 어레이로부터 카운터 클럭와이즈, 즉 방시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앵글을 세타로 표시를 해서 세타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ach 포인트 P를 R, 세타로 나타내는 형태를 이제 폴로 코디네이트 페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를 살펴보면, 자, 우선은 P가 있습니다. 2,6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폴부터, 오리진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2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가 2가 될 거고요. 6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이니셜 어레이, 시초선으로부터 안티클럭와이즈, 즉 카운터클럭와이즈로
이제 회전했을 때 반시계 방향 회전할 때 6분의 파이만큼 가는 앵글이 되겠죠. 그래서 2,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형태로 또 시계 방향으로 도는 형태로 취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만큼 돌아가면 이제 똑같이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즉 폴로 콜디네이트는 유일한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로 콜디네이트가 not 유니크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조금 전에 이 라인이 이제 우리가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는 라인이었습니다.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그 다음에 파이 여기서 이제 파이만큼 더 돌아가면 총 6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 돌아가니까 6분의 7파이만큼 돌아가겠죠. 이니셜 레이로부터 시초선으로부터 총 6분의 7파이만큼 돌아가는 앵글이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 즉 2,6분의 7파이는 여기가 P점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6분의 파이에 여기 2,6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겁니다. 하나에 Q라는 P-라는 점이 있어서 2,6분의 파이는 여기 점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이 자리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점으로부터 이제 반대쪽 방향에 똑같은 위치에 놓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세타 이꼴 6분의 파이 라인에서 이 폴로부터 이만큼 떨어졌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폴로부터 떨어진 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즉 6분의 파이 방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R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주면 2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주면 반대쪽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P 2,6분의 7파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이너스 2,6분의 파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폴로 콜디네이트는 can have negative R value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타만큼 방향으로 하면 그쪽 방향으로 향하지만 마이너스 R로 하면 그 세타 방향의 반대쪽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R은 세타가 이제 파이만큼 더 돌아가서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예제를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폴로 콜디네이트이 유일하지 않으니까 2,6분의 파이를 6분의 파이에 이제 폴로 콜디네이트의 모든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2,6분의 파이를 한번 나타내어 보면, 자, 이니셜 포인트가 있고요. O가 있고, 이니셜 포인트, 오리진이 있고요. 폴이 있고, 여기에 이니셜 레이가 있습니다. X축이라고 보죠. 자, 6분의 파이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세타가 6분의 파이만큼 앵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지는 포인트가 이 점이 이제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 세타가 2파이만큼 한 바퀴 돌고 또 6분의 파이만큼 와도 되겠죠. 즉 그러면 2n파이만큼은 계속 더해줘도 되니까 P점은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2,2n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n은 자연수, n은 정수.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도는 거니까 6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2파이로 돌면 즉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도 여기 n자리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나 모든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R 값이 네거티브 밸류를 가질 수 있댔죠. 그 네거티브 밸류를 가지는 거는 6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 들어가는, 즉 세타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를 나타내는 세타를 우선 찾아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세타를 찾아서 2, 세타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P'라는 포인트에 반대쪽 방향을 찾으려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요 P'를 나타내는 포인트는 그러면 파이만큼 더 돌아가야 되니까 6분의 7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주면 이 방향의 반대쪽 방향으로, 이 라인 직선의 반대쪽 방향으로 나타내지겠죠. 그럼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 P 표현은 똑같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6분의 7파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똑같이 2파이만큼씩 계속 더해도 같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또는 P 포인트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2n파이에 플러스 6분의 7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첫 번째 주어진 이 형태, 여기에다가 2n파이를 더 추가하는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을 나타내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파이만큼 더하는 6분의 7파이, 즉 여기서 앞에서는 6분의 7파이라고 했는데, 즉 6분의 7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마이너스 2파이만큼 6분의 7파이에서 마이너스 2파이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6분의 7파이로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나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같은 형태가 되겠죠. 즉 포인트를 나타내면서 반대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 표현으로 나타내어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과 이것이 모든 점을, 또는 이 두 개 모든 것이 이제 2,6분의 파이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관계를 한번 보죠. 폴로 콜디네이트과 카테시안 콜디네이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폴로 콜디네이트하고 카테시안 콜디네이트를 평면에 이제 둘 다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두 개의 오리진을 동일하게 이제 놓을 겁니다. 즉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려보죠. 우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원점 Y, 여기 오리진을 이제 4라고 같이 놓겠죠. 하나 놓을 거고, 그 다음에 take initial polar ray, 그러니까 initial ray를 어떻게 폴로 코디네이트에서 initial ray, 즉 시초선을 뭐로 잡냐면 positive x-axis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점이 폴이 될 거고요, 또는 오리진이 될 거고요, 이 라인이 initial ray가 될 겁니다. 시초선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어떠냐면, 세타가 예를 들면 y축은 뭐가 되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x축은 뭐가 되냐면 세타가 0이 되는 형태가 이제 x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라인이 x축의 양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 상태는 여기 어떤 점이 P가 R, 세타로 폴로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이 두 점, 즉 OP를 잇는 요 앵글 사이의 앵글이 이니셜 레이하고 이루는 앵글이 세타가 될 거고, 여기 거리가 R이 되겠죠. 그러면 X좌표는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될 건데, 즉 x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관계가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원적 그 OP의 거리니까 이거는 xy로 표현을 하면 r 제곱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는 탄젠트 세타를 보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거리가 x, 이 거리가 y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즉 폴로 콜디네이트하고 카테시안 콜디네이트 사이에 이제 관계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x하고 y도 r하고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뭐 마이너스 루트 그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즉 뭐 세타를 이제 아까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 즉 그래서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면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r제곱하고 탄젠트 세타도 뭐냐면 x하고 y에 관한 카테시안 콜디네이트의 좌표인 페어인 x하고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XY 카테시안 콜디네이트를 폴로 콜디네이트로 바꾸는 형태가 하나 있을 거고, 폴로 콜디네이트를 카테시안 콜디네이트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자, 우선은 처음으로 카테시안 콜디네이트를 폴로 콜디네이트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카테시안 콜디네이트를 폴로 콜디네이트로 바꾸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XY를 그냥 X 자리에 R 코사인 세타, Y 자리에 R 사인 세타를 넣으면 R 세타로 표현이 바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바꾸면 되겠죠. X 자리에 R 코사인 세타를 넣고 제곱, Y 자리에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러면 R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9. 이 9는 없어질 거고요.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R 제곱은 6, R은 R-6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러면 R은 0 또는 R은 6 사인 세타인데, R이 0이란 얘기는 폴을 나타내는 거죠. 즉 여기서 이 오른쪽에서 R은 6 사인 세타에서 세타 자리에 0 넣으면 R이 0이 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R은 6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카테시안 콜디네이트, 즉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3인 이런 원은 이제 폴로 콜디네이트로 R 이꼴 6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이제 극좌표 방정식, 극방정식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는 폴로 콜디네이트를 이제 폴로 이퀘이션, 즉 극방정식을 이제 카테시안 이퀘이션으로 바꾸는 형태를 이제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R하고 세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카테시안 콜디네이트로 바꿔야 되니까 R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대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표현할 게 탄젠트 세타 형태를 만들어서 뭐로 보냐면 X분의 Y로 대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R 코사인 세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이걸 X로 넣고 R 사인 세타를 이제 Y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살펴보니까 여기 바로 r 코사인 세타가 자연스럽게 x로 표현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즉 좌표평면에서 여기 x 이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런 직선이 될 거고요. 두 번째도 보면은, 두 번째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여기 r제곱을 x제곱 y제곱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다행히 r 코사인 세타니까 바로 x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어서 1이 되겠네요. 즉 위에 같이 표현해 보면 여기 2가 있고 반지름이 2인 1이 되겠죠. 중심이 2,0이고 이제 반지름이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중심이 2,0, 즉 x축 위에 있고요. 반지름이 2인 1, 즉 y축에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이 형태를 살펴보죠. 여기는 지금 r제곱 형태도 아니고 코사인하고 사인만 있어서 r도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당하게 이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은 r이 좌변에 있어가지고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형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변에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하면 2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게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r 코사인은 x로 바꾸고 r 사인은 y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 x, y가 되어서 잘못했네요. 여기 마이너스 y를 우변 넘기고 4를 좌변 넘기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2x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여야 되고 여기는 2여야 되겠죠. 2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y 꼴 2x 마이너스 4다. 자, 궁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x 이꼴 마이너스 4라서 그 버티컬 라인이 되고요. 수직선이 되고요. 이건 두 번째는 2,0이고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y축에서 접하는 원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2x-4인 직선이 될 거다.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4인 원이 그 직선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폴로 코디네이트 그 극좌표를 이제 정의를 하고 다양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